자, 가볍게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친구를 통해서 얘를 구하려면 곱셈공식의 변형을 좀 적용해보자는 얘기가 되겠죠. 자, A의 2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K제곱은 자, A의 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제곱 전체 제곱에다가 2를 빼주면 되니까요. 자, 36 빼기 2 계산이 되면서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각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지금 대칭 상태라면 세타의 크기는 했습니다. 자, 일단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라면 평균이 90도여야 되니까 합은 180도, 즉 합이 파이가 되도록 잡으셔야겠죠. 두 동경을 더하면 6세타가 되는데 그게 파이고요. 일반각 표현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세타는 하고 정리했을 때 6분의 여기 파이로 좀 묶어주면 2n 더하기 1 전체의 파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n은 정수값만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세타의 범위가 들어있으니까 주어진 범위 안에 가능한 정수를 찾아보시면 n이 0일 때 6분의 1파이만 가능하니까요. 정답은 또 3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가볍게 식 정리를 좀 하자는 얘기일 텐데 일단 통분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끼리 곱해지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이렇게 통분이 되고요. 자, 크로스로 곱하면서 정리가 될 거니까 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하나랑 자, 그다음 더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사라지고요. 분자는 지금 2 사인 세타로 정리가 됐고 분모 이 친구도 사인 세타의 제곱인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럼 사인 세타 하나 약분하시고 나면 결국 사인 세타분의 2하고 정리가 됐고 이 값이 지금 4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그럼 2분의 1이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에서는 코사인 제곱을 구해달라고 했고요. 자, 우리 1마 제곱이 코사인이겠지. 자,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라는 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3 정답 2번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삼각함수 계산 문제인데요.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 합이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저 곱을 보고 합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인과 코사인의 합의 전체 제곱은 1 더하기 2배의 사코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얘가 지금 8분의 1이면 최종 계산이 지금 여기가 4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의 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중에서 지금 세타의 값을 범위를 보니까 3, 4분면의 각이죠. 자, 그럼 사인과 코사인 둘 다 확실히 음수이기 때문에 두 음수의 합은 반드시 음수겠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하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의 합과 그리고 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값 계산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사인 코사인 전체 세제곱 빼기 3배의 사인 코사인 그리고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천천히 계산 같이 해보면 이 친구 먼저 세제곱 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자, 마이너스 8분의 5 루트 5 이렇게 됐고요. 자, 일단 사인과 코사인 곱과 합을 먼저 좀 곱할게요. 자, 얘랑 저 친구 곱하시면 마이너스 16 루트 5죠. 거기에 3배니까 플러스 16, 자, 플러스 16분의 3 루트 5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얘는 통분만 잘 해주시면 되죠. 16분의로 통분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7 루트 5가 되면서 문제 정답 1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먼저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자, 로그 3에다가 x-2 더하기 3 이렇게 좀 한 번에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자, 얘를요. x축의 방향으로는 n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n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이 함수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저 친구 정리를 좀 해주면 y는 로그 3에 자, 그 다음에 x-3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x 자리에 x-1을 집어넣어야 얘가 나오는 걸 봤을 때 x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평이동했고요. 자, 그 다음 2가 깎였죠. 얘는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했네요. 따라서 문제 정답은 또다시 1번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지수 계산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다음의 값 알려줬고 얘도 알려줬고요. 이 친구 좀 구해달라고 할 때 자, 저는 A씨의 곱이 2라는 점을 좀 착안해서 구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3에
AB 더하기 BC 제곱이다 라는 거에서 나는 AC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AC로 얘를 좀 묶어보면요. 자, 그러면 C분의 B 더하기 그 다음에 A분의 B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저는 이 친구가 2라는 건 알기 때문에 여긴 정리가 돼 있고, 자, 얘의 정체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이 조건에서 한번 활용해 봅시다. 자, 일단 C분의 B 형태부터 찾아볼까? 그럼 BC 쪽을 좀 봐주셔야겠죠? 여기다 밑에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3의 B제곱이 5의 C제곱이니까 양변에 C분의 1제곱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죠. 3의 C분의 B제곱은 5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또 A, B에 관해서는 얘네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2의 A제곱은 3의 B제곱인 상황에서 그렇다면 3의 A분의 B제곱은 2니까 자, 얘와 얘의 합을 유도하려면 지수 자리에 있는 거 더해야 되니까 위아래를 곱하시면 되겠죠. 자, 얘네들을 곱해 주시면 3의 C분의 B제곱 더하기 자, A분의 B제곱 자, 이 친구가 지금 10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계산이 얘는 2였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10입니다. 요만큼이 10. 결국 10의 제곱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되니까 100이 되겠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두수 A, B에 대해서 다음에 계산을 해달라고 했고요. 가조건은 가볍게 자, 다시 지수 표현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A의 3분의 7제곱이다 라는 친구가 B니까 뭐 이쁘게 정리하면 A의 7제곱이 B의 세제곱 뭐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해놓고요. 자, 그다음 나조건도 단순 계산입니다. 자, 밑을 일단 통일시켜야 될 텐데 저는 여기 9의 제곱으로 이렇게 좀 맞출게요. 자, 그러면 로그 9의 A, B 제곱 이 친구가 17이니까요. 자, A, B제곱이다 라는 이 친구는 9의 17제곱 즉 3의 34제곱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적절히 잘 연립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B 자리에 얘를 그대로 채워 넣겠습니다. 자, 그럼 B 자리에 A의 3분의 7제곱을 채워 넣으면 A 곱하기 A의 3분의 14제곱이 되니까 지수법칙으로 A의 3분의 17제곱 이 친구가 지금 3의 34제곱인 셈인 거죠. 자, 그러면 3분의 17제곱을 자, 뒤집으면서 넘겨주시면 자, A는 3에다가 34 곱하기 17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하시면 여기가 최종적으로 6이 되니까 결국 A 값은 3의 6제곱이구나 까지 얻게 됐고요. 자, 그럼 채워 넣으면 B 값도 나오겠죠. 자, B라는 친구는 3의 6제곱의 3분의 7제곱이니까 계산하시면 3의 14제곱이 됩니다. 괜찮죠? 자, 이제 문제 정답 내겠습니다. A 제곱분의니까 3의 12제곱분의 B, 3의 14제곱이 되면서 3의 제곱으로 정답은 9, 5번이 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장난감의 초기 불량률이 12.8%였대요. 자, 근데 매달 전달에 비해 불량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있으니까 달이 지날 때마다 계속 2분의 1을 곱하는 셈이죠. 자, 그러면 n 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면 2분의 1을 n번 곱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불량률이 0.1%가 되고 싶다. 그럼 몇 달 후냐? n 값을 구해라 이 말이죠. 당연히 얘는 2의 7제곱이니까 지금 봤을 때 얘가 그냥 7이면 되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절대 등급과 광도가 있다. 자, 두 별 A, B에 대해서 A별의 절대 등급과 광도를 라지 MA 그리고 라지 LA 이렇게 부르고 얘 거는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식이죠. 자, 그럼 일단 절대 등급이 라지 M이고요. 광도가 라지 L입니다. 그렇죠? 자, 그때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을 하고요. 자, 그러면 절대 등급이 5.4인 별이 있는데 얘를 그냥 별 A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절대 등급 라지 MA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건 라지 LA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절대 등급이 1.4인 별을 제가 B라고 지금 지칭을 좀 해보면 얘는 라지 MB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라지 LB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관계식에 그대로 채워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5.4 빼기 1.4는 마이너스 2.5 로그에다가 자, LB분의 LA가 들어가면 결국 KL분의 L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K분의 1 이렇게만 채워지겠죠. 천천히 계산만 하시면 돼요.
좌변은 일단 4하고 끝났고요. 자, 로그 k분의 1은 이게 k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꺼내면서 정리할 건데 얘도 저는 2분의 5가 보기 편해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로그 k. 자, 그러면 로그 k라는 친구는요. 넘겨 정리하면 5분의 8 되는 거니까 따라서 k 값은 10의 5분의 8제곱이 되겠죠. 정답이 5번에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fx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f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달라라고 했고요. 자,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가 될 건데 일단 x의 개수로 3배가 이렇게 곱해졌으니까 주기가 변했겠죠? 자, 사인 함수의 원래 주기는 2파인데 자, 3으로 나눈 만큼의 주기로 바뀌었을 테니까 한 사이클이 돌아온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 자, 그렇다면 여기가 그 절반인 3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겠죠?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라는 이 값은 요 가운데에 대한 대칭이니까 얘네들의 합이 여기에 2배가 될 건데 뭐 그냥 굳이 안 구해보셔도 얘와 얘도 같은 대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0과 3분의 파이를 더한 3분의 파이가 알파와 베타의 합일 거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알파와 베타의 합은 3분의 파이일 거기 때문에 결국 문제에서는 f 3분의 파이를 구하라는 얘기고 대입해보셔도 구할 수 있지만 3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 그냥 5번이 정답 0이다 이거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일단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이거 오타가 있네요. a와 b와 c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a, b, c의 곱 a, b, c 얘를 좀 구해달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b는 양수였고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주기가 5분의 4파이로 변해 있다는 거겠죠. 자, 코사인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양수 b로 나눈 만큼으로 주기가 바뀐 게 5분의 4파이다라고 관계식을 세워주면 일단 b 값은 2분의 5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0이라는 걸 봤을 때 자, 절대값 a 더하기 c 이 친구가 일단은 4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c 이 친구가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위아래를 더하시면 이 c가 4니까 일단 c가 2라는 것까지는 얻게 됐는데 자, 얘가 지금 좌우로 평행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고지고대로 이 사이클만 보고 양수인가 보다 라고 하시면 좀 위험하겠죠. 뿔마 2 중에 가능할 겁니다. c가 2니까 절대값 a가 4잖아요. 그치? 2잖아요. 그치? a는 뿔마 2 중에 정답이 있다는 건데 자, 이제 bc까지 알았으니까 적절히 아무 점 하나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걸 넣든 간에 뭐 이걸 넣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자, 한번 일단 fx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fx는 a 코사인 자, b 자리에 2분의 5 2분의 5x 빼기 파이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달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5분의 2파이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f 5분의 2파이는 a 코사인에다가 여기 5분의 2파이가 들어가면 파이가 되니까 파이 빼기 파이면 코사인 0이 되죠. 코사인 0 더하기 2고요. 코사인 0은 얼마야? 1이잖아. 1. 그러니까 얘가 그냥 a 더하기 2가 되는데 이 친구가 함수값이 0이어야 되니까 그쵸? a 값은 마이너스 2가 맞습니다. 자, 따라서 a와 b와 c를 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집합 A와 집합 B는 각각의 지수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집합들이기 때문에 자, A와 B의 교집합을 좀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각각의 지수부등식의 공통범위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집합 A에 관해서 먼저 좀 풀어보면요. 자, 정리하면서 적을게요. 2에 2x-2제곱 얘가 크거나 같다. 2에 2-x제곱보다 이렇게 됐고 자, 밑이 증가 범위의 지수 부등식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같은 방향으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자, 2x 빼기 2가 크거나 같습니다. 2-x보다. 자, 그러면 3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니까 일단 집합 A의 해집합은 3분의 4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집합 B도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요번에는 3의 x제곱이 반복하니까 3의 x제곱을 좀 치환하면서 갈게요. 자, 그러면 t는 3의 x제곱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3t 제곱 마이너스 28t 자, 그리고 더하기 9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t 그리고 3t에 대해서 여기 마이너스 9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럼 t 값은 3분의 1과 9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원래 치환했을 때 문자의 범위까지 신경 써야 되는데 t가 0보다 큰 거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돌려놓으면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t가 3의 x제곱이었고 9가 3의 제곱이니까 역시나 증가하는 범위의 지수부등식이니 자, 지수끼리 그대로 비교하시면 마이너스 1 그리고 x 그리고 2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얘와 제 공통 범위는 굳이 수직선 안 그려도 괜찮죠? 3분의 4 이상 그리고 2 미만 이렇게 정리되니까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면 얘네들 곱하시면 4번이 정답인 거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가우스교에 관한 문제인데 가우스교는 쉽게 얘기하면 얘처럼 뭐 안에 있는 것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다 하지 마시고 안에 들어간 숫자의 정수 부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가우스 3.001 얘가 있으면 정수 부분만 읽어서 그냥 3 이러시면 된다고. 자, 그럼 일단 자, 안에는 지금 전부 다 4제곱근 1부터 4제곱근 256까지 들어있으니까 자, 4제곱근 안에서 자, 정수 부분이 바뀌는 순간들을 좀 먼저 조사하고 가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4제곱근 1이 자, 1이겠죠? 그 다음 4제곱근 2의 4제곱, 즉 16. 이 친구가 2입니다. 괜찮지? 2의 4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4제곱근 3의 4제곱, 즉 81이 3이고요. 자, 4제곱근 4의 4제곱, 즉 256이 얘가 4가 되니까 이를테면 4제곱근 7 같은 건 얘랑 얘 사이에 있으니 1점 얼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럼 거기다 가우스 씌우면 무조건 정수 부분만 보면 되니까 1이잖아. 괜찮지?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이 계속 1이었을 친구들은 자, 4제곱근 얼마부터? 편인상 1부터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16이 나오기 전까지니까 15까지. 얘네들은 다 1점 얼마에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가우스를 씌워주시면 정수 부분만 대답하면 되니까 얘네들은 싹 다 1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4제곱근 16에서 처음으로 정수 부분이 2가 되고요. 자, 82 될 때까지 81에서 정수 부분이 3으로 바뀔 테니까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2점 얼마인 숫자였다면 가우스를 씌웠을 때 정수 부분인 2만 추출이 됐겠죠. 자, 4제곱근 81에서 처음으로 정수 부분이 3으로 바뀌고요. 255까지는 다 3점 얼마 드리니까 가우스를 씌워주시면 3이 될 거고 마지막 4제곱근 256 이 친구만 단독으로 딱 4니까요. 정수 부분을 대답해보면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답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계산은 결국 1을 15번 더했을 거고요. 자, 2라는 친구를 65번 더했겠네요. 그죠? 자, 이런 거 개수 세는 거 조금 헤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얘처럼 1부터로 돼 있으면 15개인 거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 개수를 셀 거면 15를 빼세요. 그럼 1부터 65니까 65개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도 해볼까? 81부터 이거야. 양쪽에 80을 빼. 그럼 얘 어떻게 돼? 80 빼면은 175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3이 175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는 그냥 제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계산해보면 15 더하기 130에다가 자, 얘는 525인가요? 525. 자, 그다음 더하기 4 이렇게 됐죠. 자, 얘네들 먼저 계산하고 얘네들 먼저 계산할게요. 지금 계산을 못해서 천천히 해야 됩니다. 자, 19 더하기 655 이렇게 됐으니까 674가 되네요. 정답 2번에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값들을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이 친구다. 자, 그럼 a와 b를 더해달라. a와 b는 자연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럼 일단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모두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죠. 일단 집어넣어 봅시다. 자, n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3 한 번 약분이 될 테니까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 빼기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4제곱근은 유리수 지수 표현으로 4분의 1승으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2의 4분의 a제곱 곱하기 3의 자, 4분의 b 빼기 1제곱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되려면 우리는 그럼 a는 4의 배수여야겠고 자, 그 다음에 b 빼기 1이라는 친구도 4의 배수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b라는 친구는 이를테면 4의 배수에 1을 더한 친구 이런 형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값도 정리해보죠.
자, 여기 n자리에도 얘를 좀 채워 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2가 2개 약분이 될 테니까, 그렇죠? 2의 a 빼기 2 제곱 곱하기 3의 b 제곱, 요 친구의 5분의 1 제곱. 괜찮죠? 자, 그래 주시면 2의 5분의 a 빼기 2 제곱 곱하기 3의 5분의 b 제곱,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얘가 또 자연수가 되려면 a 빼기 2라는 친구가 a 빼기 2가 5의 배수여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친구가 또 5의 배수면 됩니다. 자, 이 자연수 n이,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었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하는 a, b가 가장 최소인 것들을 찾으면 되겠죠. 자, a부터 한번 해보면 a는 4의 배수인데요. 자, 2를 빼면 5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생각해봐. 4, 8, 12, 16 이렇게 해나가면서 2를 뺐을 때 딱 5의 배수가 되는 건 a가 12일 때 이렇게 빼면 딱 10이 되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최초의 a는 10입니다. 12. 됐죠? 자, 또 b는 5의 배수인데 1을 뺐을 때 4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럴 수 있는 가장 작은 b값은 그냥 b가 5일 때 1 빼면 4니까요. 그렇죠? 최소의 b값은 5가 됩니다. 자, 따라서 a와 b를 더한 값은 4번, 17이 되겠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 중에서 다음의 계산이 최소가 되는 경우를 좀 찾아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로그 계산의 핵심은 미체 통일인데 지금 x와는 2가 페어를 이루고 있고 y랑은 3이 페어를 이루고 있었는데 아랫줄은 그 짝이 바뀌었죠. x랑 3이 y랑 2가. 그러니까 아마 계산을 좀 헤매신 분이 있을 텐데 아예 좀 정리를 미리 해두셨어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d 이런 계산이 있었어. 자, 그러면 밑변환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상용 로그로 변환할게요. 자, 로그 a분의 로그 b. 자, 이렇게 있죠.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 c분의 로그 t.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는 곱셈은 자리를 바꿔도 되죠.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데 곱셈은 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으니까 제가 이 로그 a와 로그 c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럼 계산이 로그 c분의 로그 b가 됐고, 자, 곱하기 로그 a분의 그 다음에 로그 t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얘를 다시 밑변환 공식으로 거꾸로 돌려놓으면 로그 c의 b가 되죠. 자, 밑을 c로 하는 로그가 됐고 여기는 로그 a의 d가 됩니다. 그랬더니 방법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로그와 로그를 곱하고 있을 때 밑과 밑을 자리를 바꿔버려도 상관이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좀 방법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수월하겠지. 그러면 보자마자 y는 3이랑 x는 2랑 어울리는데 거꾸로 돼 있잖아. 얘랑 얘 자리를 바꿔. 이렇게 가는 거죠. 괜찮죠? 자, 여기랑 여기 자리를 바꿔주면 아래 있는 식 다시 적어보면 로그 x2 곱하기 로그 y3 얘가 지금 6인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 정도 형태가 어렵지 않으니까 굳이 치환 안 할게요. 덩어리로 인식해. 자, 동그라미 세모의 합이 5고요. 동그라미 세모의 곱이 6입니다. 자, 우리는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쟤네 둘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봐요. 최고치 한계수가 1인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할게요. 자, t제곱에 이게 그럼 두 근의 합인 거니까 빼기 5t. 그 다음 더하기 6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로그 x2와 로그 y3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하고 풀면 t는 2 또는 3 이렇게 나오니까 얘네가 근이라며. 얘가 2면 얘가 3, 얘가 3이면 얘가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마다 해들이 나올 텐데 그중에 이 계산이 최소인 걸 찾고 있습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로그 x의 2가 얘가 2고 그 다음에 로그 y의 3 얘가 3일 때, 자, 이거부터 해보면 x의 제곱이 2니까요. x는 루트 2면 되겠죠. 뿔만 안 됩니다. 밑조건 생각하세요. y의 세제곱이 3이니까요. y는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적을게요. 얘도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적자. 상관은 없는데.
자, 그럼 이때가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인 거니까 자, 알파 베타의 6제곱이면 알파 6제곱과 베타 6제곱을 곱하라. 이렇게 이해할게요. 자, 얘 6제곱 하시면 8 되죠. 얘 6제곱 하시면 9 됩니다. 그러니까 72. 이게 일단 첫 번째 케이스의 값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얘가 3이고 얘가 2일 때를 하는 거지. 자, 재활용해서 여기다 좀 적을게요. 얘가 3이고 얘가 2일 때. 그러면 x의 세제곱이 2니까 이번엔 x가 2의 3분의 1승이고요. 자, 그다음 y의 제곱이 3이니까요. y는 3의 2분의 1승입니다. 이게 알파, 얘가 베타. 자, 그럼 6제곱씩 해서 곱하는 거지. 이거 6제곱하면 4 되고요. 이거 6제곱하면 27 되니까 108이 되죠. 아, 그러면 최소인 경우는 이때고 정답 3번이다. 이런 겁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잘 읽어야 돼요. 2차 부등식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어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니까 자, 우린 보통 그러면 얘가 2차가 아닐 때부터 먼저 점검하시는 게 좋거든요. 즉 최고차가 0으로 날아가는 순간 자, 첫 번째 케이스 로그 2의 n 빼기 3이 0일 때 정리하시면 n이 8일 때겠죠. 그렇죠? 이때를 먼저 보시면 0 곱하기 x제곱으로 날아가죠. 여기도 0 때문에 날아가요. n이 8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3이 되니 x에 뭘 집어넣어도 여기는 0으로 다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성립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자연수 n 중에 8도 가능하다라는 걸 일단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제는 제가 0이 아니어서 얘가 2차 부등식일 때를 생각해 보면 자, 2차 부등식이 지금 항상 0보다 작다가 성립하려면 우리는 항상 부등식 양쪽에 y는이 걸려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으려면 그래프 개형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위로 볼록이면서 x축과 만나지 않는 이 개형을 원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최고차항 계수에 해당하는 로그 2의 n 빼기 3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정리하시면 n은 8보다 작다가 나올 거예요. 물론 진수니까 0보다는 크다 닫아줘야겠는데 어차피 자연수 n이니까 뭐. 자, 그다음 최고차가 음수다랑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짝수 판별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짝수 판별식 로그 2의 n 자, 빼기 3. 자,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을게. 로그 n 빼기 3이 진수인지 빼기 3이 떨어져 있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요거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로그 2의 n 곱하기 로그 2의 n 자, 빼기 3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0보다 작다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부등식 풀려면 인수분해가 기본이니까 공통인수를 가지고 묶을게요. 뭐 이 정도는 치환 안 해도 되죠. 자, 묶어주면 로그 2의 n 빼기 3 얘로 묶었을 때 자, 요 앞부분은 얘가 하나 남아있겠죠? 로그 2의 n 빼기 3하고 여기는 더하기 로그 2의 n 이렇게 묶여 들어옵니다.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살짝 암산 도와주세요. 얘는 2 로그 2의 n 빼기 3이니까 자, 로그 2의 n 자, 요 친구의 범위는 2분의 3과 그 다음에 3 사이에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n 값의 범위는 2의 세제곱, 즉 8과 2의 2분의 3제곱, 2루트 2 사이에 있게 되고요. 2루트는 루트 8이니까 약 2점 뭐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가능한 자연수 n은 여기서 3, 4, 5, 6, 7. 자, 요렇게 가능할 거고 자, 저기서 n이 8인 것까지 가능했다라는 걸 빼먹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셔서 문제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부채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반지름을 1대2로 여기도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m과 n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색칠된 도형의 둘레 알려줬고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라 라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1대2로 여기도 1대2로 쪼개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만큼 길이를 r이라고 잡으면 이만큼 길이는 2r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여기랑 여기는 길이가 같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이 호드를 표현을 해야 둘레가 8이라는 조건을 써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중심각을 좀 설정을 해야겠죠. 여기는 세타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의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요만큼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세타, 반지름이 3R이니까 3R 세타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색칠된 도형의 둘레는요. 2R, 2R 하니까 4R한테 자, 그 다음 R 세타 더하기 3R 세타니까 4R 세타 이렇게 되죠. 자, 이 둘레의 길이가 8이었다라고 했으니까 4 한번 약분해서 정리 좀 하면요. R 더하기 R 세타라는 친구가 2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의 넓이를 표현해 볼 건데 이 색칠된 도형의 넓이는 당연히 전체 부채꼴에서 조그만 부채꼴의 넓이를 빼는 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자, 전체 부채꼴은 반지름이 3R이니까 2분의 1 9R 제곱 세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작은 부채꼴은 반지름이 R이니까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들어가면 계산하셨을 때 4R제곱 세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자, 이제 알게 된 바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연립을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저 같으면 R세타는 하고 정리해서 여기다 채워 넣을 것 같아. 자, R세타는 하시면 2 빼기 R이고요. 이건 4R 곱하기 R세타 이렇게 보면 되니까 R세타 자리에 채워 넣어주시면 4R 곱하기 2 빼기 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다시 다 전개하시고 완전 제곱식 잡을 필요 없고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0이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2니까 얘네 둘의 평균에서 R 값이 이렇게 될 때가 이 식의 최대값이 됩니다. 즉 R이 1일 때죠. R이 1일 때. 자, 1을 대입해 주시면 문제 정답이 4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4가 되면서 4번에서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인데 밑에 보기는 좀 잘렸고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x는 2의 3분의 1제곱이라는 세로 직선이겠죠. 얘는 또 1차함수입니다. 기울기가 얘인 것뿐이고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인데 자, 얘랑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n 그리고 b라고 부르겠다. 자, 그림도 잘 그려져 있죠. 그럼 여기가 지금 x는 자, 2의 3분의 1제곱에 해당하는 곳이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3배를 더한 곳과 또 만나는 점들을 각각 다음과 같이 부르기로 했으니까 이만큼이 x는 3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에 해당하는 직선인가 봅니다. 그죠? 자, 그때 자,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 각각을 fn, gn이다 라고 부르겠다라는데 fn의 넓이에 해당하는 삼각형은 요 삼각형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fn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GN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F와 G를 각각 L에 대한 식으로 잘 나타내신 다음에 3 넣고 6 넣고 계산만 하시면 풀리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때 각각을 구하셔도 전혀 상관없는데 문제 디자인이 너무 닮음을 쓰고 싶게 생겼죠. 자, 지금 요 X좌표에 비해서 요 X좌표는 지금 3배가 됐기 때문에 비율상 1대 3 비율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삼각형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전체 직각 삼각형이 닮음인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1대 3 닮음 비율이니까 넓이의 비율은 1대 9겠지. 그러면 이만큼 넓이가 만약 F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넓이가 F면 요 하얀 전체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9F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F를 빼면 이만큼의 넓이가 8F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G하고 F 각각을 구할 바에 F 한 번 구하고 8배를 해주면 G까지 잘 구해지겠죠. 자, 그럼 F만 잘 구해봅시다. 자, 일단은 자, F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는 그냥 요 X좌표 자체로 해결이 됐고요. Y좌표는 이 직선한테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직선의 X 자리에 얘를 대입해 주시면 Y좌표는 2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n분의 1 더하기 3분의 1제곱 요게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F를 좀 계산을 해보시면 F에는 2분의 1 곱하기 자, 일단 밑변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높이 2의 n분의 1 더하기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건 2의 마이너스 1승일 테니 지수법칙 잘 적용을 해보시면 2의 n분의 1제곱 빼기 3분의 1 여기까지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F가 요거니까 G라는 친구 자, G라는 친구는 8배 FN이다 라는 얘기 해드렸죠. 그죠? 이건 2의 3승이니까 여기다가 2의 3승을 마저 지수법칙 적용해 주시면 2의 n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8제곱 여기까지 3분의 8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자, F랑 G 다 구해놨으니까 정답을 한번 내보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일단 분자는 F3이니까 여기다가 3 채워넣으면 3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면서 2의 영승으로 1이죠, 1. 자, 그 다음에 G의 6은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되니까 2의 6분의 1 더하기 3분의 8 제곱이고요. 자, 여기만 따로 좀 계산할게요. 2의 6분의 16이니까 6분의 17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2분의 1 전체의 6분의 17 제곱이다라고 읽어주면 되니까 K값 자체가 6분의 17이고 정답은 1번이죠. 자, 19번 문제입니다. 단순 계산 문제인데 자, 2점이 주어졌고요. 기울기를 AN이다 라고 하겠다 그랬으니까 기울기 직접 구하면 되겠죠. 자, AN은요. 일단 자, X 증가량이 여기서 얘 빼시는 걸로 2라고 잡고요. Y 증가량은 여기서 얘를 뺄 건데 암산 살짝 합시다. 밑이 같은 로그끼리 빼는 거니까 진수끼리 나누기로 들어가 주면 자, 로그 2한테 자, 얘가 지금 밑으로 깔리겠죠? 자연스럽게 인수분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의 제곱인데 그걸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기울기 AN인데 K라는 값은 여기다가 1부터 6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한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K 좀 바로 좀 구해보자. 일단 여기다 1부터 6까지 집어넣어서 더할 때 2분의는 다 공통이니까 그거 다 더하면 2분의 1로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것부터 6 집어넣은 것까지 더할 때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는 거니까 진수끼리 곱해지겠지. 그거 생각하면서 좀 바로 계산할게요. 이해가 되겠죠? 자, 1 집어넣어 주면요.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이렇게 되고 자,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 6까지 집어넣어 주면 6 곱하기 8분의 7 곱하기 7까지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소거되는 패턴이 3, 3 약분되고 2, 2 약분되죠? 4, 4, 3, 3 이런 식으로 계속 약분이 되기 때문에 자, 맨 앞에서 지금 위아래에 하나씩 남게 됐으면 항상 대칭적으로 맨 뒤에서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 남은 게 K라는 값은 2분의 1에 로그 2에 그 다음에 8분의 14 약분하면 4분의 7 이렇게 남네요. 4분의 7. 괜찮죠? 자, 이게 K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4의 K제곱 2분의 1 로그 2의 4분의 7. 요 계산을 원했고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에 여기 날려버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랑 여기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4분의 7이 정답이 되면서 정답 5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때 자,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주어진 지수함수의 그래프랑 fx 함수 그래프의 교점이 7개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자, 조건을 살펴보니까 가조건은 두 칸을 반복하는 이제 주기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0과 2 사이의 구간 안에서 fx의 형태를 아예 잡아줬으니까 자,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가 돼요. 왜냐면 얘는 다항함수의 절대값으로 조작하고 주기까지 걸었고 어쨌든 간에 저 지수함수랑 연립해서 교점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가나 조건을 잘 보시고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자, X축 적당히 좀 길게 빼고요. 자, 그 다음에 Y축도 좀 적당히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0부터 2 사이 구간 안에서 얘를 좀 먼저 그릴 건데 자, 칠판에 격자가 있거든요. 자, 여기가 0이고 한 칸, 한 칸. 자, 그 다음에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요 정도 잡아볼게. 자, 얘는 1,2에서 V자로 꺾이거든요. 1,2에 찍어주고 기울기가 3이니까 한 칸 갈 때 3칸 올라가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런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 꺾인 형태가 되죠. 자, 이게 구간의 길이가 마침 2인데 이만큼 반복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기 함수가 완성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한 요 정도 그려볼까요? 자, 물론 거꾸로도 갑니다. 거꾸로도 계속 반복을 하는 자, 이런 그래프가 F 함수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Y는 K분의 X 더하기 1 저 친구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 일단 지수함수를 그릴 때 생각하는 순서가 점근선, 정점, 증가함수 개형이거든.
자, 일단 점근선은 y는 1로 확정이 돼 있죠. 여기가 지금 점근선이 될 거고 정점도 확정이 됩니다. 지금 k값과 관계없이 0,2를 지나기 때문에 0,2, 이 점을 반드시 지나게 되고요. k 양수라고 했으니까 증가계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길 점근선으로 하고 얘를 꼭 지나는 증가함수니까 이제 k값에 따라서 그 높낮이는 달라질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자, 그때 이 F함수랑 교점이 7개가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이제 7개가 되고 싶다 하면 그 좌우의 경계 지점을 파악하는 거야. 언제 교점이 6개고 언제 교점이 8개가 되는지를 보게 될 텐데, 자, 증가계형으로 그려지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교점 이쯤에서 어느 게 나오겠네? 그럼 딱 여기를 지날 때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점근선을 타고 이 정점을 꼭 지나고 증가하다가 여기를 딱 지나는 순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교점이 나오는 순간이고, 그럼 얘보다 살짝 낮아지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교점이 잘 나올 테니까 이런 판단의 기점을 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까지가 7개인데 얘를 지나면 이제 8개가 될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가 될 거니까 여기를 지나는 순간이 두 번째 기점이 되는 거죠, 판단에. 자, 요렇게 지나는 순간. 얘를 1번 그리고 2번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정점이 0,1이고 무조건 그거보다 내려가게 되죠, 왼쪽에선. 근데 이 F함수는 최소값이 1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왼쪽에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1번 순간은 우리가 지금 여기가 1였잖아, 그렇지? 여기가 1, 그럼 여기가 2,3이네, 그렇지? 여기가 2,5죠, 2,5. 자, 그럼 여기가 2,5였고 주기니까 두 칸씩 더 가면 되잖아. 4,5, 6,5죠. 자, 1번 케이스는 6,5를 지날 때. 자, 하나 더 가면 얘는 7,5를 지날 때. 이렇게 파악해 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1번 케이스는 자, 저 주어진 지수함수가 6,5를 지나는 순간이니까 자, 6을 대입해 주시면 2에 k분의 6제곱 더하기 1인데 얘가 5가 되는 순간이죠. 자, 정리하시면 2의 k분의 6제곱이 4, 즉 2의 제곱이 되는 순간이니까 k값은 3일 때 1번 케이스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화면 밖으로 나갔네요. 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계속 갈게요. 자, 2번 케이스는 7,5를 지나는 순간이니까 자, 7,5가 아니죠. 8,5죠. 자, 열심히 다 풀어놓고 틀릴 뻔했어요. 자, 이거 8,5. 자, 8을 집어넣으면 2의 k분의 8제곱 더하기 1. 자, 얘가 5일 때. 자, 그럼 또 2의 k분의 8제곱이 4, 즉 2의 제곱일 때니까 k가 4일 때입니다. 4일 때. 괜찮죠? 자, 그러면 그 사이일 때 조건을 만족하죠?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교점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따라서 k값은 3과 4 사이, 그렇죠? 3과 4 사이 이렇게 되니까 A와 B를 더하시면 1번, 7이 정답이죠. 자, 21번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2010학년도 수능 기출문제를 지금 변형해서 출제한 건데 제가 그때 수능을 봤거든요. 좀 반가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기울기 1짜리 직선이 있고요. 자, 로그 함수를 대칭도 시키고 절대값도 씌워놓은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x좌표를 크기 순서대로 an, bn하고 불러보겠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얘는 다항함수고 얘는 로그 함수를 변형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연립해서 구할 수 없다. 교점의 좌표를 내가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x축 적당히 좀 빼고요. 자, 그 다음에 y축 이쯤에 잡아볼게요. 자, 왜 여기다 잡았냐면 지금 저 절대값 로그 2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는 천천히 만들어진 경위를 살펴보면 y는 로그 2의 x를 기본 그래프로 해서 얘를 y축 대칭을 시키면 로그 2의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x축 아래 부분을 뒤집어 올릴 거니까 이렇게 된 걸 y축 대칭시키고 절대값 씌울 거라 이쪽에 그려질 것 같아서 y축을 좀 이렇게 편향되게 잡았고요. 자, 천천히 그래프 따라가 보면 원래는 증가하는 개형의 로그 2x 그래프가 있었는데 자, 얘를 y축 대칭을 하셔서 적당히 이렇게 잡혔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뒤집어 올라가 주는 거니까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는 참고로 마이너스 1콤마가 정점이겠지? 1콤마를 대칭시켰으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당히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기울기 1짜리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 1 직선을 좀 표현해 볼게요. 자, 얘가 y는 nx 더하기 n이야.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교점이 두 개 생기는 거 맞죠? 그때 x좌표가 작은 곳, 여기 x좌표를 an이라고 했고, 자, 이 교점에 대한 x좌표를 bn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는 거죠. 자, 일단 기억 보기부터 보면은, 자, 기억은 지금 결국 보면 an을 bn으로 나눈 이 분수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걸 해석해 보면 일단 양수니까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다음 분자가 지금 절대값이 더 크니까 윗대가리가 더 커서 1보다 큰 숫자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그냥 확인해 볼 수 있죠. an과 bn은 일단 bn이 더 큰데 둘 다 음수입니다. 둘 다 음수. 맞지? 자, 둘 다 음수인 상황이니까 내가 여기 양변에 bn을 나눠보면 bn분의 an이 될 건데 음수 나눈 거니까 방향이 바뀌면서 맞죠? 기억은 괜찮은 보기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자, 일단 니은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 수능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일단 b2라고 했으니까 n이 2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n이 2일 때니까 자, 지금 니은을 푸는 동안에는 y는 x 더하기 2 직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이 bn이라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과 0 사이에 있는 게 맞냐라고 했는데, 자, 0보단 작은 거 맞으니까 이쪽은 해결이 됐고 여기만 지금 고민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문제 시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항함수와 로그함수는 연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여기 좌표를 계산할 수는 없어. 근데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주변 도형을 활용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로그 함수가 치고 올라가죠. 로그 함수가 더 함수값이 큽니다. 그렇지?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직선이 더 함수값이 크기 때문에 내가 저 마이너스 4분의 1을 직선과 로그 함수에 대입해 봤을 때 그 크기를 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어디쯤에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을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 일단 대입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직선에 먼저 대입하면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y는 4분의 7이 되죠. 4분의 7.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자, 원래 로그 2의 x가 요랬고요. 로그 2의 마이너스 x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서 뒤집어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함수식을 작성해 보면 y는 x축 대칭이 됐죠. 누구를? 로그 2의 마이너스 x를. 자, 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자, 마이너스 로그 2의 4분의 1이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최종적으로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러면 4분의 7과 2 중에는 2가 크잖아. 다시 잘 해석해 봅시다. 자,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곳에서는 직선보다 로그 함수의 함수값이 더 컸어. 그 말은 교점 기준으로 오른쪽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다는 얘기니까 b에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거죠. 틀린 설명입니다. 그렇죠? 자, 기억은 괜찮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귿 보기는 일단 누가 봐도 양변에 n을 한번 곱하고 싶죠. 자, n을 양변에 곱해주면 자연수 n이니까 방향이 바뀌진 않고 an이 로그 2의 n 그리고 빼기 n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자, an이야 이 점의 x좌표인 것까진 알겠어. 자, 근데 이 로그 2의 n이라는 값이 어떻게 튀어나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 주어진 함수가 로그 2의 마이너스 x니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n을 집어넣어야 일단 로그 2의 n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n은 또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이 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지금 n이니까 여기가 0,n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n,0이죠. 아, 이 여기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n입니다. 마이너스 n. 괜찮지?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n이라는 걸 로그 함수에 대입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함수값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자, 이 그래프는요. 아까 니은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다시 따라가 볼게요. 자, 로그 2의 x를 y축 대칭해서 로그 2의 마이너스 x가 됐을 때 절대값 씌우든 말든 그 그래프에 대입한 거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함수식은
y는 자, 로그 2의 마이너스 x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n을 대입하시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n, 로그 2의 n인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an, 라는 걸 자, 직선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 점의 좌표가 an, an 더하기 n이거든? 맞죠? 자, 그럼 누가 봐도 여기 y 좌표가 얘 y 좌표보다 큽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로그 2의 n이다 라는 값이 커요. an 더하기 n보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를 찾아주려면 얘만 넘기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an은 로그 2의 n 빼기 n보다 작지 크지가 않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면서 결국 옳은 보기는 기억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의 세 조건을 다 만족시킬 때 자, fx 그래프랑 자, 얘는 복잡해 보여도 기울기가 4파이분의 1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렇죠? 1참수, 값 안 나는 점의 개수, 교점 개수를 물었습니다. 자, 찬찬히 보면 가조건은 일단 파이 간격마다 반복하는 주기함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부터 2파이까지 동안에는 이렇게 생겼고 2파이부터 파이까지 동안에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얘는 뭐 그리기 어렵지 않아 보이고 여기 좀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자, 얘는 코사인 2x 빼기 2분의 파이잖아. 그럼 얘는 사인 2x죠. 사인 2x. 이렇게 두는 게 그리기가 편할 거니까. 자, 한번 그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x축을 좀 길게 뺄게요. 자, 화면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좀 길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 적당히 y축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도 물론 주기와 구간별로 좀 조작을 하긴 했지만 사인 그래프와 1차 다항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식으로 연립이 안 되고 그래프에 의존해서 풀어야 되니까 신경 써서 잘 그리셔야 돼요. 자, 일단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여기가 0이고요. 제가 적당히 여기를 2분의 파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파이 이렇게 되겠지?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2분의 1 사인 2x가 그려집니다. 자, 일단 사인 2x는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을 테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사이클의 절반만큼 한 번 볼록만 그려줄 거고 자, 치역이 지금 2분의 1로 줄었죠. 자, 그래서 제가 적당히 이 정도로 좀 그려볼 때 이만큼을 2분의 1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는 색칠 동그라미 뚫려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사인 2x 그래프가 그려져요. 치역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고 주기는 역시 파이로 줄어들었으니까 자, 얘보다 2배로 꿀렁하고 이렇게 그려지는 걸 여기서만 그리겠다는 얘기니까 자, 여기 색칠이 연결이 되고요. 얘보다 더 꿀렁하는 이런 그래프 정도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색칠이었네. 나조건부터. 괜찮죠? 그래프가 일단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가 마침 파이니까 가조건 때문에 이 그림이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괜찮죠? 그럼 좀 그려놓을게요. 자, 일단 적당히 잡아놓고 자, 여기는 2분의 1만큼, 아래로는 1만큼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적당히 한 번만 더 그리자. 자, X축을 좀 더 뺄게요. 제가 화면 밖으로 나갈 것 같은데 상관없죠, 그렇죠? 자, 얘가 2분의 1만큼, 그 다음에 여기는 1만큼 이런 식으로. 자, 왼쪽도 좀 그려봅시다. 자, 왼쪽도 자, 또 이렇게 미리 잡아놓고 자, 1만큼, 그 다음에 2분의 1만큼, 자, 1만큼, 그리고 2분의 1만큼 이 정도 그려보겠습니다. 괜찮죠? 자, 여기가 지금 그리다 보니 높낮이가 제각각인데 다 같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로.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랑 y는 4분의 파이 분의 x 저 친구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묻고 있는데 자, 주어진 직선은 일단 원점을 반드시 지나게 될 거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교점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오른쪽 부분을 그릴 건데 이걸 어디까지 그려야 되나라는 판단에서 얘가 지금 치역이 최대값이 2분의 1이니까 이 직선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구할 겁니다.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되려면 x는 2파이면 되는 거죠. 2파이, 2분의 1을 지나니까. 자, 그러면 2분의 파이, 여기가 지금 2파이니까 주어진 직선이 2파이, 2분의 1을 지나는 양수 기울기의 직선이 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여기서 이미 최대값 2분의 1을 찍었기 때문에 살짝이라도 올라간 순간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죠. 자, 그럼 일단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지금 교점이 보이는 상황이고, 자, 반대쪽도 그릴 건데 반대쪽은 이제 최소의 치역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4파이 컴마 마이너스 1 거기까지 그린다는 거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네.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2파이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4파이까지 그릴게요. 자,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규칙을 보시면 다 안 그려도 구할 수 있긴 한데 뭐 여기까지 그렸는데 마저 그려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요렇게 끊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3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4파이 됐죠? 자, 일단 최소값 마이너스 1로 꿀렁, 2분의 1로 꿀렁. 자, 여기 2분의 1로 꿀렁,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꿀렁. 자, 그러면 직선은 자 마이너스 4파이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 거죠. 자, 원점과 이렇게 연결을 잘 해주시면 교점이, 자, 최종적으로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교점이 되니까요. 3번에서 정답을 볼 수 있습니다.